세계 인구가 10억에 도달하는 데는 200만 년이 걸렸고 20억이 되는 데는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1930년에서 1960년까지 30년 동안 세계 인구는 30억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다시 15년 후에는 40억에 도달했다. 현재의 세계 인구 증가율 1.7%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5년에는 현재의 2배인 80억이 될 것이고 2055년에는 다시 그 2배인 160억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15년에는 70억 명이었고 2025년 올해의 세계 인구는 82억 명이다. 지수함수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기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이 가해진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인구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향후 30년 동안 이제까지 수행했던 건설공사 총량과 맞먹는 정도의 집과 병원 등 여러 시설을 지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공사에는 천문학적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미 직면한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으며 엔트로피 분수령에 다가가고 있다. 중론은 값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원유 매장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채굴, 처리, 소비와 관련된 비용은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석유 이외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합성연료는 구세주로 찬양받고 있지만 사실 합성연료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합성연료는 뭔가를 합성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다. 석탄이나 혈암, 타르, 모래 등을 캐서 가열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석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인플레와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원자력은 에너지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는 엄청난 발전 비용과 안전 및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우려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우라늄 광산의 광부, 광산 근처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라늄 폐석도 문제다. 폐석의 반감기는 8만 년이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이 폐석을 이용해 지은 학교와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가 낳은 아이들에게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늘었다. 원자로 자체도 안전하지 못하다. 모든 원자로는 끊임없이 소량의 방사능을 주변 환경으로 방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사람들은 모든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증거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가 핵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만든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만드는 플루토늄으로 매년 40개의 핵탄두를 만든다. 그 밖에도 핵폐기물 처리라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전 세계 과학계, 전력회사,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용 연료봉, 피복, 장비, 고준위 액체 폐기물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하 깊숙이 파묻는 것 이외에 안전이 증명된 것은 없다. 하나의 핵폐기장을 무해하게 하려면 무려 25만 년이나 걸린다. 수천 년에 불과한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생각할 때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저장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전한데도 새로운 원자력의 가능성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이다. 기술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는 핵분열의 반대이다. 이것은 태양에서 계속 일어나는 반응으로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그 에너지로 살아왔다. 핵융합 에너지 예찬론자들은 이것이 핵분열보다 효율은 높고 방사성 폐기물도 적으며 언젠가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는 몇 가지 심각한 제약이 있다. 첫째로는 폐쇄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핵융합의 진행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둘째, 핵융합 발전은 점점 희귀해지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다량 소비한다. 셋째, 핵융합 발전도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배출한다. 석유, 석탄, 우라늄,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원들은 각각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추기, 트랙터, 발전소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산업 경제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주요 재생 불가능한 광물 자원을 거의 빠짐없이 급속도로 고갈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75년 후에는 유용한 광물, 가채 매장량의 절반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자원에 대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며 주요 광물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광물 수출국은 이것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또한 고엔트로피 경제는 나무나 물고기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도 너무 빨리 소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희귀 광물을 덜 희귀한 광물로 대체하거나 기존 광물의 재생률을 좀 더 높이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재고를 무한히 지속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 광물은 일반적으로 희귀 광물보다 효율이 떨어지므로
기능 수행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또 어떤 물질은 그 특이한 성질 때문에 대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재생을 광물자원 고갈의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광물이든 완전한 재생은 불가능하며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재생은 또 한 번의 오염을 유발하며 수거, 수송, 변환 등 재생 과정에서도 막대한 에너지가 든다. 재생과 마찬가지로 보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보존은 그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에너지의 흐름을 약간 낮추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